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iOS MVV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MVVM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MVVM이잖아요. 그쵸? M이 모델입니다. 모델. V가 뷰입니다. 뷰, 화면이죠. VM이 뷰 모델이란 뜻이에요. 뷰 모델. 그래서 뷰와 관련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 UIKit에서 UIKit은 MVC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MVC 모델 뷰 컨트롤러인데 그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부분이 컨트롤러와 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뷰 컨트롤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로직을 뷰 컨트롤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뷰 컨트롤러가 있다고 하면은 화면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다고 볼게요. 요 리스트가 있으면 이 리스트, 화면에 보이는 리스트에 대한 데이터는 뷰 컨트롤러가 전역 변수로 이제 보통 가지고 있죠. 그 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고, 뭐 리스트에서 아이템을 추가한다든지 뺀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바꾸는 게 그런 로직들이 전부 다 뷰 컨트롤러 안에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로직이 뷰 컨트롤러 안에 있다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추가를 한다든지 리스트에서 뺀다든지 이렇게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뷰 모델은 뭐냐면 뷰 컨트롤러를 이제 뷰로 보는 거예요. 뷰로 보고 이제 뷰 모델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스트를.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있던 애를 이제 뷰 컨트롤러에서는 계속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고 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원천 그 데이터를 뷰 모델이 데이터 상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뷰 모델이 데이터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얘가 변경이 되면 그거를 이제 서로 묶어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뷰 컨트롤러에서는. 그리고 이제 로직이 추가되거나 제거되거나 그런 비즈니스 로직들은 여기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이렇게 옮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뷰 컨트롤러에서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리스트에 대한 거를 서로 연결만 시켜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좀 줄이는 거죠. 코드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코드는 오토레아 강좌할 때 했던 리스트에 대한 건데요. 앞에 추가하면 앞에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되게 되고, 뒤에 추가하면은 데이터가 뒤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테이블 뷰를 간단하게 만들었었어요. 이 소스를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뷰 컨트롤러 안에 있죠. 그래서 어펜딩 카운트라든지 프리펜딩 카운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템프 어레이 하면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이 바뀌면서 뭔가 이제 처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 뷰 이 템프 어레이를 데이터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관련 로직들이, 비즈니스 로직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테이블 뷰 카운트도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뷰 모델을 추가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마우스 클릭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스위프트 파일에서 뷰 모델이라고 제가 만들게요. 그리고 위에다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뷰 모델을 사용할 때 보통 그 데이터를 서로 묶어주기 위해서 그걸 바인딩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보통 RX를 사용하거나 하는데, 저는 지금 그냥 콤바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형태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에서 제가 뷰 모델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콤바인에서는 얘가 이제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그걸 이제 콤바인 쪽에서는 퍼블리셔라고 해요. RX에서는 옵저버블이라고 하고, 걔가 변경됐을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에밋하기 위해서, 발산하기 위해서 옵저버블 오브젝트라는 거를 이렇게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성자만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init 이렇게만 해줄게요. 즉 이제 데이터 상태를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상태를 가지고 있음. 자, 그러면 데이터 상태를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로직도 얘가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러면은 데이터를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는 템프 어레이랑 에딩 어레이 얘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일단 복사를 해서 뷰 모델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감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보통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벤트가 이제 변경되는 애가 얘예요. 데이터가 이제 변경되는 애가 그 리스트 상태가 얘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얘기 때문에 퍼블리시드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퍼블리시드를 붙이게 되면은 얘가 퍼블리셔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가 변경됐다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걸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템퍼 어레이를 퍼블리시드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뷰 컨트롤러에서 위에 거든 지우고 얘는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서로 그 뷰 모델에 있는 템퍼 어레이랑 연동을 시킬 빈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뷰 컨트롤러라는 애가 그 뷰 모델을 하나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뷰 모델. 일단은 지금 여기서 바로 생성을 해줄게요. 그러면 뷰 컨트롤러가 생성이 될 때 얘도 같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뷰 디드 로드가 탔을 때 여기서 서로 그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일단은 아래쪽에다가 제가 뷰 모델 관련이라고 하나 메소드를 만들게요.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익스텐션으로 해서 파일 프라이빗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그 데이터를 뷰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뷰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연동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set binding 이라고 하겠습니다. set bindings. 그 즉 이제 데이터를 연동을 시키는 거죠. 묶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뷰 모델 있죠. 뷰 모델에서 우리가 서로 묶으려고 하는 게 템프 어레이란 말이에요. 지금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템프 어레이, 얘가 이제 데이터인 거죠. 그 리스트 테이블 뷰에 보여줄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 구독을 해주는 거예요. 싱크 자체가 이제 여기에서 넘어오는 퍼블리셔를 구독한다. 그 퍼블리셔를 이제 이벤트를 받을 수 있게끔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싱크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Rx에서는 이제 subscribe랑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콤바인에서는 이 형태가 이제 메모리 알리기 위해서 일단 여기다가 import 콤바인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서브스크립션인데, 그러니까 Rx에서는 disposable 100이라고 보통 써요. disposable 100이라고 해서 이제 버리는 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 메모리에서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제 콤바인에서는 anycancelable이라고 이렇게 셋으로 담아줘요. 담아서 이제 구독해서 남은 애들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스토어라고 해서 여기다가 담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템프 어레이 이쪽에서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은 템프 어레이 자체가 이 스트링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링 배열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업데이티드 리스트라고 할게요. 여기 자체가 이건 거죠. 스트링 배열이 되는 겁니다. 프린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업데이티드 리스트 카운트로 제가 카운트만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set bindings라는 애를 써주는 건데, 얘가 뷰 모델의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뷰컨의 리스트 데이터와 연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템프 어레이가 있었잖아요. 얘를 이제 변경된 리스트로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동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뷰 모델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테이블 뷰 관련 이런 비즈니스 로직들 있죠. 뭐 더하고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변경을 하겠습니다. 얘를 다 잘라서 테이블 뷰 관련 메소드를 잘라서 뷰 모델에다가 넣어줄게요. 뷰 모델에다가 제 익스텐션 또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외부에서 제가 쓸 거기 때문에 파일 프라이빗은 다 없애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실제 뷰를 렌더링하는 부분이 릴로드라는 부분이잖아요. 릴로드는 제가 다 주석을 처리해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쪽에서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템프 어레이를 바꾸게 되는 거죠. 여기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템프 어레이를 바꾸게 됩니다. 얘를 바꾸게 되면은 뷰 컨트롤러에서 얘가 타게 되거든요. 타게 되면서 받은 값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템프 어레이로 변경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뷰를 렌더링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셀프 테이블 뷰, 마이 테이블 뷰였나요? 테이블 뷰 릴로드 데이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런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여기서 버튼을 우리가 눌렀던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셀프 프리펜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뷰 모델에 접근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값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set bindings를 호출 안 한 것 같아요. 이거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뷰 모델이 생성이 되고 뷰 디드 로드에서 여기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set bindings 뷰 모델의 더 상태를 연동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set binding이 되면서 처음에는 값이 없기 때문에 지금 0이 뜨게 된 거거든요. 그쵸? 여기서 앞에 추가를 눌러요. 자, 그럼 어떻죠? 앞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뷰 모델에서 프리펜드 데이터가 호출되고 그러면서 업데이트 리스티드 카운트가 호출이 됐죠. 그러니까 뷰 모델의 템프 어레이가 값이 변경이 되니까 얘가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뷰 모델의 데이터를 내가 이제 뷰컨에 가지고 있는 그 전역 변수인 템프 어레이에다가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렌더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추가, 뭐 뒤에 추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우리는 뷰 모델에서 이런 로직 처리는 뷰 모델에서 하게 되는 거고 뷰를 이제 렌더링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뷰에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냥 모의로 이렇게 하게 됐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처리한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이제 뷰 모델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시키고, 그쵸? 템포레이를 업데이트 시키면은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그 뭐 뷰컨이 되든지 아니면은 일반 뷰가 되든지 걔가 이제 서로 값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뷰의 상태가 들어오게 되는 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큰 그림은 이거예요. 그래서 뷰 모델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사용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뷰와 관련된 데이터 상태를 얘가 가지고 있다. 뷰 모델이 가지고 있고 얘가 변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와 연결이 된 뷰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뷰가 바뀌도록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RX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지원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테이블 뷰에서 바로 이제 그 뷰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연동이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큰 그림은 요렇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이랑 동일하게 우리가 작동을 시키려고 하면은 기존에는 앞에를 누르면 이제 스크롤도 됐었단 말이에요. 기존에 연결되고 스크롤 됐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제가 손을 좀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템프 어레이를 바꿨는데 reload data and keep offset을 우리는 처리했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액션만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데이터 업데이티드 액션이라고 할게요. 데이터 업데이티드 액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패스 스루 서브젝트라는 애로 이제 한 번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제가 여기다가 일단 이넘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type 이런 식으로 만들까요? adding type이라고 해서 하나는 이제 append였죠. append였고 하나는 prepend였습니다. prepend.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또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adding type에서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도 보내고 그 다음에 에러 타입도 보내게 되거든요. 지금 에러 타입은 보내지 않겠다라고 해서 네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업데이티드 액션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프리펜드가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셀프 데이터 에딩 타입 데이터 업데이티드 액션이 샌드로 우리는 이벤트를 보내게 됩니다. 얘는 이제 프리펜드니까 프리펜드라고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어펜드일 때는 어펜드라고 보내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뒤에다 붙였다는 거고 얘는 앞에다 붙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뷰 컨트롤러에서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바인딩스라고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뷰 모델에서 데이터를 묶어주는 거를 이렇게 다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템프 리스트에 대한 바인딩이죠. 바인딩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얘는 액션에 대한 바인딩.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뷰 모델에 우리는 아까 데이터 업데이트드 액션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싱크로 해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에딩 타입이 들어오는 거죠. 에딩 타입 이거는 아까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뷰 모델의 에딩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 뷰 모델의 에딩 타입을 우리는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스토어로 해주시고요. 디스포저블 100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업데이티드 액션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딩 타입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 자, 그러면 요렇게까지만 해서 한번 런 해볼까요? 뷰 모델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자료형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런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 추가를 누르면 지금 어떻죠? 프리펜드 타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인딩을 통해서 우리는 뷰 쪽에서 뷰 컨트롤러 결국에 뷰인 거거든요. 뷰 쪽에서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에딩 타입이 어펜드라면은 우리는 셀프 마이 테이블 뷰에 그렇죠. 뷰 모델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원래는 어펜드를 했을 때는 그냥 릴로드 데이터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런데 프리펜드가 됐을 때는 릴로드 데이터 킵 오프셋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펜드일 때는 마이 테이블 뷰에 릴로드 데이터를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프리펜드가 우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마이 테이블 뷰에 릴로드 킵 릴로드 데이터 앤 킵 오프셋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템포어레이에 이제 여기서는 릴로드를 안 하고 지금 보니까 에딩 타입이 있을 때도 있고 에딩 타입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뷰 모델에 보면은 우리가 리셋 데이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도 우리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제가 에딩 타입이 아니다. 프리펜드가 아니라 리셋을 할게요. 리셋이라는 타입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리셋 데이터를 했을 때는 셀프 데이터 업데이티드 액션이 샌드 리셋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뷰컨에 가서 어펜드가 됐을 때랑 그리고 리셋이 됐을 때는 얘를 태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프리펜드일 때만 릴로드 데이터 앤 킵 옵셋을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디폴트로 셀프 마이 테이블 뷰에 릴로드 데이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 추가했을 때 우리는 계속 이제 그 오프셋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추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아니면 뒤에 추가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결국에 MVVM은 뷰 모델의 핵심이고, 이 뷰 모델이 데이터 상태를 가지고 있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전에 이제 뷰 컨트롤러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데이터들을 얘는 그냥 서로 바인딩, 데이터만 연결시키는 상태에서 되도록 처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직이나 이런 것들도 다 뷰 모델에서 처리한 시기고요.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핵심은 요겁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